안녕하세요. 홍승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관 모욕, 그 중에서도 초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관 모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모욕하고 다르게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밖에 없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군형법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관 모욕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욕 같은 경우에 있어서 벌금 한 50만 원 받겠다, 그 정도로 정리가 된다면은 상관 모욕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해서 상관 모욕으로 잘못 대응하게 되면 집행유예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나오게 되면 전과가 되니까 그것만은 막아야 되겠죠. 해서 상관 모욕으로 최초에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저희 의뢰인을 만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법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군검찰에 있어서는 군사경찰에 이어서 군검찰까지 무조건 올라가게 되는데, 군검찰에서 무혐의를 받든 기소유예를 받든 불기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병사가 상관모욕을 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전역을 했다, 밖으로 민간검찰청으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민간검찰에서 해결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상관모욕 최초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초 조사를 받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혐의로 인해서 고소가 됐겠구나, 또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신고가 됐겠구나. 만약에 아무리 추측을 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 기억상에는 전혀 없고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추측 못하겠다 라고 하면 고소장부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단 고소장을 확보를 하면 내가 어떤 혐의로 인해서 고소를 받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그냥 고소장 작성하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고만을 합니다, 또는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 저는 처벌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에서 부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군사경찰에 연락을 해서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그 혐의 사실의 요지라도 알려주셔야지 방어권 행사할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해서 어떤 혐의 사실로 인해서 내가 조사를 받게 될지 일단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런 사실 자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처벌을 구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이걸 부인했다가는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대응을 해봤자 여기에 대해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한다 라고 하고 들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최소한 그 피해자인 상관하고 처벌 불원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건들은 최초부터 깊이 반성한다, 인정한다, 그 다음에 검찰 단계까지 처벌 불원을 받아서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난 정말 안 했다, 일부 병사들이 또는 일부 나의 하급자들이 나를 음해하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했다, 이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실제 병사와 간부 가리지 않고 특히나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인원들이 이상하게 신고를 해서 처벌받는 경우도 매우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정말 인정할 수가 없다, 난 정말 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예행연습을 한 다음에 조사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인원, 만약에 내가 어떤 모욕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았다, 근데 그 모욕 장소에 다른 사람 누구가 있었다, 이 사람들한테 사실 확인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는 사실 확인서를 받기가 제한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인원들이 조사를 받을 수 있게끔 군사경찰대나 군검사님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상관에 대해서 모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신고인 이외에 다른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 목격자들이 차례차례로 진술을 하게 되겠죠. 실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게 욕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해준다면 무혐의에 더 가까워지게 되겠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소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방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어떤 인원이 신고를 했거나 어떤 인원이 민원 제기를 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왜 이렇게 했을까? 신고의 동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강간, 이런 성범죄, 그리고 성희롱, 이런 사건 이외에도 상간모욕이 있어서도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난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신고자는 이렇게 신고를 했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신고자가 신고를 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군사경찰이든 군검사님이든 공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 인원이 허위로 신고를 했겠는지, 또는 왜 과장해서 신고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욕설을 한 게 사실이다. 내가 그 사람이 있지 않은 가운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간모욕은 면전에서 하든 아니면 제3자가 있는 가운데서 하든 공히 상간모욕죄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적용 법조는 다르지만 둘 다 처벌되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상간모욕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욕설을 하긴 했지만 상간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제 사례였는데요. 어떤 인원이 상관, 즉 대위님에 대해서 병사가 욕설을 했습니다. 씨발이라는 욕설을 했습니다. 씨발 난 못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말로 욕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까지 가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씨발이란 단어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상간모욕에 대해서 무죄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는 상간모욕을 하긴 했는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굉장히 친했었다, 단둘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뒷담화 스스럼 없이 하던 사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무혐의를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간모욕 혐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합의를 해야 될지 또는 인정을 해야 될지 부인을 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상간모욕이 있어서 인정하고 합의를 구해서 불기소를 받는 방법, 또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방법, 또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아서 상간모욕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홍수민 변호사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